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사 모은다면 이 주식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금부터 20배 올라갑니다. 삼성 로봇 중에 길게 사 모은다면은 이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니 이 20배 성장할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5,8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아볼 수 없고요.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제가 직접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이 자료집 무료로 모두가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매번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삼성로봇 사 모은다면 이 주식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20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성장할 종목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번 F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한 의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이 기대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 옵션가가 이 콜옵션 저가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콜옵션 저가가 찍히면 증시가 상승하거나 또는 그래도 완만한 좀 반등이 만들어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 금리 인상의 영향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증시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하거나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앞으로 일정이 정말 많은 바로 삼성 로봇 사 모은다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주식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앞으로 20배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 복권을 받으면서 뭐를 바로 시작을 했냐라고 한다면은 삼성의 9월 초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권 이재용 부회장의 아마 일자리 창출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삼성이 이르면 9월 초 2022년 하반기 대졸 상급 신입사원 공채에 나섭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이나 반도체와 바이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용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는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위한 사전 작업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올라온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등 대부분의 계열사가 공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9월 초부터 홈페이지와 모든 채용 사이트에 관련 공고를 게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고시로 불리우는 GSAT 그리고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미 뭐 삼성이 반도체, 바이오, AI, 6G 등 약 450조를 투입하고 8만 명을 신규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이미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의 힘을 보태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영향으로 충분히 이 삼성이 좋은 인재를 좀 많이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대규모 공채를
시작한다. 9월부터.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어느 분야에서 가장 좀 공을 들여서 인재를 채용할까에 대한 사람들이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언급을 해왔습니다. 언제 언급을 해왔냐? 바로 삼성, LG, 먹거리, 로봇 사업 전문 인력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낙점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관련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첫 로봇 제품,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로봇을 선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DX 부분 로봇 사업팀 직무별 담당 경력자를 채용을 했고요. 채용 공고에 따르면 로봇 기구 개발과 플랫폼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구 개발 분야부터 로봇 구동용 회로 설계 및 제어를 개발하는 하드웨어 개발 분야 같은 경우에도 19개 부분 경력직을 뽑았습니다.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하면서 이제 로봇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을 했고요. 사업팀 인력이 1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을 통해서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은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사업 발굴로 로봇 사업을 언급한 지 2달 만에 이뤄지는 부분이고요.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로봇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영역을 넓히고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 볼리, 가사더미 로봇 삼성보 텐디, 돌봄 로봇 삼성보 케어 등 시제품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미국, 캐나다 삼성보 상표를 등록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G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로봇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산업용 로봇 제어 및 경로객 알고리즘 연구개발 테스트 업무로 하는 로봇 제어 알고리즘 연구개발 여러 분야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과 LG 모두 뭐다? 로봇의 인재, 로봇의 공채를 좀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이번 연도에 미리미리 언급을 해놨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번에 아마 삼성 공채 분야에서도 가장 공들이는 분야는 로봇 분야이지 않을까. 로봇 분야 안에서도 뭐 AI, 자율주행 분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 인력이 이미 1년 사이에 10배 증가했지만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이 로봇의 인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로봇에 사람을 많이 넣을 정도로 그렇게 가속 솔직히 상용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솔직히 못 봤잖아요. 한 명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입니다. 뷔페 260개 식탁 홀로 치운다. 호텔에서 뜨는 슈퍼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누군데요? 보시면은 지난 1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 호텔동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 모인 투숙객들 뒤로 높이 1.3m 배송 로봇이 줄을 섰습니다. 로봇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봇이 타는 자리라고 표시된 곳에 자리를 잡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 무선으로 통신해 가고자 하는 층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무선으로 전달한 거죠. 그래서 곤지암 리조트는 LG전자 서비스 로봇 5종 총 7대를 도입을 했고요. 숙소동 로비에는 자율주행하며 길을 알려주는 안내 로봇, 대화로 주요 시설을 알려주는 AI 안내 데스크, 투숙객 차량 등록과 체크아웃을 돕는 미니 로봇 상주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서빙 로봇이 테이블마다 음식 배달을 하고 있고요. 리조트 특성상 공간은 넓고 응대 고객은 많은데 로봇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20명 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호텔과 리조트에 로봇 호텔리어가 본격 투입이 되고 있고요.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 올해 서비스 로봇을 도입했거나 도입하는 호텔은 최소 36곳으로 약 3배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종사하는 직원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그 빈자리를 로봇이 메꾸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때 타격을 입은 직원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 대신 로봇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한 곳에서 한 곳이 된 곳도 있지만 한 곳에서 20곳, 약 20배 이상 공급이 늘어난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실제로
우리가 로봇 하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쓰일까?' 했겠지만 이미 거의 2021 년에서 2022년 1년 사이에 20배 이상 이 공급이 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로봇 산업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로보티즈입니다. 그래서 뭐 쭉 보시면 호텔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봇은 배송 로봇이고요. 스마트폰 앱 등으로 비품이나 식품을 주문하면 로봇이 객실까지 물건을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뭐 눈치도 보지 않고 야근자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편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부터 로보티즈가 팔 달린 로봇 직개미가 객실문을 노크하며 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현대 로보틱스 KT가 이 배송 로봇 엠봇을 이 적재함을 늘리고 속도를 높여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과 주방에도 로봇 직원이 늘어났고요. 뷔페 식당 좌석 260석의 그릇 수거를 서빙 로봇 한 대가 대부분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설거지하기 바쁘게 그릇을 가져온다는 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의 서빙고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도 호텔 식당과 로비를 돌아다니며 주문한 음식과 이 물품을 전달하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리, 커피 제조 로봇도 곧 투입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 시장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요. LG전자, 로보티즈, KT, SK텔레콤 등등 계속 개발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업계에서 호텔이 가장 서비스 로봇의 최고의 시험장이다라고 하고요. 사람한테 2, 300만 원 줄 거 로봇에 대여료 60만 원, 80만 원이면은 24시간 쓸 수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 효율적이냐. 특히 24시간 돌아가는 호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응대해야 되는 호텔이라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텔 로봇이 지금 한 곳에서 20곳으로 20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호텔이랑 뷔페 그리고 호텔 안에 있는 카페에서 서빙 로봇, 안내 로봇 그리고 방금 얘기한 뭐 체크아웃을 도와주는 로봇까지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로봇이 지금 실증 사업과 지금 실험을 하고 있구나. 실제로 로봇이 호텔에서 가장 효용이 높구나.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보다 1년 사이에 20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긴 하네요. 아니, 근데 로봇을 호텔에서만 씁니까?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치킨에 피자까지 만든다. 일상 파고든 협동 로봇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협동 로봇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로봇이 협동 로봇이고 사람과 협동해서 일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조업 현장에서 주로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사람과 협업 작업을 위해 사용됐던 협동 로봇이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이 전망되는 협동 로봇이 이번에 기자와 한번 언급을 해봤는데요. 쭉 보시면 협동 로봇은 쉽게 말해서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의 가장 큰 차이는 독립된 공간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단독으로 작용하는 게 산업용 로봇인데 협동 로봇은 작기도 하고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게 협동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1인 피자 전문점에서도 직원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동화돼서 피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피자 도우 위에 직원이 토핑을 뿌립니다. 그러면은 컨베이어 벨트 같은 기계에 집어넣으면 구워지면서 이동하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센서를 통해 어떤 종류의 피자인지 인식을 하고 빨간 로봇판이 피자에 맞게 소스와 파우더를 뿌려서 넘겨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주문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토핑만 뿌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굽고 잘라주고 소스를 뿌려주는 동안 청소를 한다거나 다른 걸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건비도 절감되지 않나요? 그래서 협동 로봇에 임대를 할 수 있지만 구매를 한다면 한 2천만 원이다. 유지 보수가 필요하겠지만 하루 종일 일할 수 있고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1년이면은 그냥 툭퉁 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더라도 그렇게 뭐 엄청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에서도 에스프레소 머신은 물론이고 핸드드립 커피도
로봇이 만들고 있고요. 치킨 매장에서는 반죽을 하고 뜨거운 기름으로 치킨을 튀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맥주도 따르고 우동도 만들고요. 면을 삶고 국물을 부어 온전히 한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공장, 건설 현장, 조선소 등등 여기저기서 협동 로봇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다? 아, 로봇이 방금 얘기한 대로 치킨, 피자, 조선소, 공장, 핸드드립 커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제는 뭐다? 사람 쓰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로봇 쓰는 게 나은 그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낫다.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누가 삼성이 지금 인력을 넓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LG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LG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커지는 서비스 로봇 시장입니다. LG전자 사업 확정 속도를 빠르게 만들겠다고 8월 17일 기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G전자가 미래 사업 먹거리인 로봇 사업 확대에 한창입니다. 물류, 의료, 모빌리티 분야에 로봇 사업을 적용하는 한편 KT와 손잡고 국내 서비스 로봇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LG전자는 KT와 국내 서비스 로봇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로봇 제조, 서비스 분야 역량을 결합해 신산업 기회를 발굴하고 차세대 로봇 연구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센서, AI, 카메라 등 로봇 솔루션 핵심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KT와 힘을 합친다면은 충분히 좀 더 고도화된 로봇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사의 힘을 합치면 로봇 판매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실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은 소비자 서비스 시장 출하량은 로봇이 대략 25% 성장하고 있고요. 연간 평균 27%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발전으로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가격이 낮아져 로봇 가격도 낮아지고 있고 기술도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뭐 호텔이라든가 공항 근처에 그래서 LG 이 클로이 로봇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류 로봇은 물류 창고에서 이미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서울 여의도에서 있는 한국의료재단 종합검진센터에서는 LG 클로이 가이드봇이 안내를 하고 이미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G는 이미 지금 상용화를 시키고 있고 성장세 25% 이상 나오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더 고도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번에 LG전자도 사실상 의료 그리고 물류 뭐 호텔 할 거 없이 진출하고 연구하고 KT와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진출하고 개발하는 거 알겠는데요. 아니 근데요. 지금 로봇 기업들 돈 법니까? 아니 개발만 하고 적자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로봇 상장사들 돈 법니까? 상반기 장사 잘했더라 생각보다. 유진로봇, 레인보 로보틱스 등 로봇 전문 상장사들이 상반기 매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기업들은 증가한 매출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고요. 유진로봇은 상반기 매출액이 약 219억 6천만 원, 영업이익이 31억 1천만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3%, 영업이익은 20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1분기에 흑자 전환 성공하고 매출이 계속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브리봇도 매출액 275억 9천만 원, 전년보다 28%, 영업이익은 44억 4천만 원, 6.8% 증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매출액 69억 8천만 원, 약 14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에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도 매출액 123억 원이고요. 15% 증가했습니다. 그 대신에 영업 순실이지만 적자폭이 줄었다라는 거죠. 곧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진로봇과 에브리봇은 매출이 로봇 청소기가 견인을 했고요. 국내 판매도 있겠지만 해외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레 공동 개발한 로봇 청소기를 유럽, 러시아 그리고 미국, 중국 시장 유진 로봇은 진출을 하고 있고요.
에브리봇도 국내 온라인 판매에서만 약 매출 100억 원을 기록을 하고 미국, 중국 판매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도 협동 로봇 부품에 대한 매출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이 뭐냐면 로보티즈의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다? 대한민국에 있는 로봇들이 개발만 하고 뭐 돈만 쏟는 게 아니라 돈도 벌고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실제 국내 로봇 회사들도 실적이 뭐 200%씩 성장이 나오고 있네요. 돈 버네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거. 그래서 뭐다? 구글도 진출하고 구글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구글의 모 회사입니다. 알파벳이 자연어 이해하는 가정용 로봇 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로봇을 뭐라 부르냐면은 AI한테 예를 들어서 뭐 클로바 뭐 해줘, 누구는 아니면은 뭐 해줘 이렇게 지니 뭐 해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자연어 나 물 필요한데 물 좀 줘봐 하면은 물을 갖다 주고 야 나 창문 좀 닫아봐 그럼 창문 닫고 내 자연어를 이해하는 로봇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이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는 도우미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언어 이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결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료수 가져오기, 바닥 청소하기 등 간단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에브리데이 로봇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 로봇은 느리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로봇들은 물 한 병 가져와 같은 짧고 간단한 명령에만 반응을 합니다. 근데 구글의 이번에 이 완곡한 명령 뒤에 숨어 있는 의도까지도 더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알파벳에서 만든 요 로봇은 예를 들어서 에브리데이 로봇한테 내가 음료를 쏟았어 도와줄 수 있니? 라고 한다면 이거를 필터링을 싹 해가지고 주방에서 스펀지를 가져와 주방에서 뭐, 뭐 뭐 행주를 가져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로봇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 음료가 필요하신가요? 하겠지만 실제 구글에서 만든 로봇은 이 사람이 물을 쏟았으니까 이 물을 닦을 수 있는 행주라든가 아니면은 닦을 수 있는 걸레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능형 로봇 기술이 한층 발전하면 로봇은 사람이 음료를 쏟은 것을 보고 비전 시스템을 통해 보고 아이고 바보처럼 음료수를 하면서 이 외치는 소리만 듣고도 행주라든가 걸레를 갖다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어를 알아서 이제 정말 이 속에 담긴 내용을 이해를 하는 로봇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복잡한 명령어들이 현실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방금 소파 밑에 흘린 시리얼을 치워라부터 파스타 소스를 만들기 위해 양파를 볶아라. 두 명령어 모두 엄청난 암시적인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려면 알파벳처럼 방금 얘기한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구글도 보다 자연어를 이해하는 로봇을 개발 중이구나.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사람이 하기 힘들 걸 누가? 로봇이 한다고. 그게 바로 의료 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봇 수술, VR 치료, 의료 미래연은 고대 의료원입니다. 고대 의료원의 산하 의료기관들이 차세대 진료 테크놀로지 도입 및 연구에서 성과율을 내고 있습니다. 초인류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맞춤형 진료의 스마트 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안암병원 최근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병원 세계 로봇 수술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세계 로봇 심포지엄에서 패널 및 좌장으로 참석했던 안암병원 비뇨의학과장 강성구 교수가 미국 현지에서 GRI 소장 비풀 파텔 교수와 협약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성구 교수는 로봇 전립선암 수술의 교과서로 불리는 GRI 소장 파텔 교수의 제자로 국내 로봇 전립선암 절제술의 권위자입니다. 이 로봇이 수술하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절제술 과정의 기능성 합병증 중 하나인 발기부전을 크게 줄이는 사실상 이 로봇이 직접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이번 협약으로 안암병원이 로봇 전립선암 수술 분야에서 아시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VR을 이용해서도 주관적 만성 이명 증상 치료도 또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R이라든가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는 의료 협력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의료를 이용해서 로봇으로 수술하는 거 알겠는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로봇이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바로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24시간 순찰하는 시대 임박입니다. 이게 가장 실증 사업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인데요. 치안을 유지하려는 관할 지역의 경찰과 지자체는 총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로봇이 대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율주행 순찰 로봇의 구성은 주행부와 순찰 임무를 위한 임무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위한 주행부 주요 부품은 라이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위성 측위 시스템 어디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라이더는 레이더 센서 빛을 발사해 그 빛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물체가 뭐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피할 것인지 안 피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고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위성을 통해서 주변 어딘지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순찰 로봇이 스스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을 하고 골목을 순찰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순찰 로봇 골리가 이 만도에 따라 이 만도가 만들었습니다. 이 골리는 현재 시속 8km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6시간까지도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뭐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알아서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율주행 순찰 로봇 실증이 정부 규제 특례 승인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승인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지가 늘어나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정확한 상용화 시점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규제가 풀리고 있고요. 자율주행 로봇의 실증 특례를 허용하면서도 부가 조건이 좀 달려 있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앞으로 점점 이 실증 사업은 좀 더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로봇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무슨 일정이나 이슈가 정확히 있나요?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방금 전에 애매하다 했죠? 그래서 이번 2022년 10월입니다. 로봇 주간 배송 로봇 서비스 분야 가상 협업 공장 이번에 10월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정부가 가상 협업 공장 첫 사례로 배송 로봇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플랫폼이 마련이 되면은 배송 로봇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생기는 문제를 가상 공간에서 실증할 수 있게 만들어낼 전망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월 말에 배송 로봇 서비스 협업 플랫폼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는 아마 배달 로봇 서비스를 배달의 민족, 네이버, 강남구청이 협업을 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로 구현한 3D 가상 공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완성되면 대형 건물 내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음식을 건물 밖에 위치한 배달 기사에 전달하는 과정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시험할 수 있게 바뀌고요. 그래서 2027년까지 50개 가상 협업 공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달 배송 로봇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은 가상 공간이에요. 지금 현실과 똑같은 가상 공간인데 현실에서 흘러가는 전기, 현실에서 움직이는 모든 경제 흐름이 같이 넘어가는 거라 생각해요. 여기 차가 지나가면은 여기서도 차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움직이는 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언제? 10월입니다. 아, 그렇네요. 뭐다? 10월부터 이제는 가상 협업 공장에서 이 플랫폼에서 이제는 이 배송 로봇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뭐다? 정부가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 중 한 개라는 겁니다. 그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까지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이게 진짜 현실화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찍어야 되는데 뭘 찍어야 된다고요? 제가 얘기하지만 항상 이 로봇 중에서 중요한 감속기 관련주를 얘기하죠. KPF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얘는 삼성 관련 기업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탑스,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는 무조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KPF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라고요? 제가 그냥 사라 안 합니다. 여기서 살 게 아니에요. 21선을 찍거나 깰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21선을 찍거나 아니면 깰 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1선을 찍거나 깰 때 매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RS 오토메이션이 지금 21선 근처에 있죠.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셔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일로보틱스도 지금 구간이 아니죠. 21선을 깨거나 찍어주면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종목 KPF, RS 오토메이션, 인탑스 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로봇에 이번에 삼성 대규모 채용하는 거 알겠고요. LG전자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어, 나서는 거, 네,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10월에 이 로봇을 실제 이 배송 로봇을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는 것도 알겠어요. 관심 갖겠습니다. 근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하신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 나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 나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모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나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각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 검색합니까?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2차 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이제 5만 명 자료 배포 올려놨습니다. 여기 안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19일 추천주, 18일, 17일, 16일, 10일 추천주 매일매일 올려드리죠. 19일 추천주도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유아용품 이슈가 있었죠. 왜 움직였고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최근 이슈 다 정리해놨으니까 다 무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모두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